이번 강의에서는 모멘텀 연구의 암흑기에 대해 그 원인과 배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제 투자에서의 성공과 초기 연구에도 불구하고 모멘텀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까지 무시당하게 됩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가치 투자, 포트폴리오 이론, 효율적 시장 가설이 학문의 주류를 이루었기 때문이라 추측됩니다. 모멘텀 연구의 암흑기의 원인으로 거론되는 첫 번째는 가치 투자의 부상입니다. 1934년 벤자민 그레미엄과 데이비드 도드는 증권 분석이라는 책을 출간하였고 1949년에는 현명한 투자자라는 책을 출간하였습니다. 책을 통해 그들은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그들의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는데요. 그레이엄과 도드에게 주식을 산다는 것은 기업의 소유권의 일부를 산다는 것과 같았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매수하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여겼습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투자는 철저한 분석을 통해 원금의 안정성과 적절한 수익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투자는 투기입니다. 가치 투자에 대한 그들의 신념을 알 수 있는 말입니다. 그들에게 투기란 경멸적인 용어입니다. 현명한 투자자라는 제목 역시 증권에 대한 분석을 하지 않는 투자자는 현명하지 않다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현명한 투자자는 기업의 내재 가치, 즉 기업의 실제 가치는 무엇인가에 대해 계산하는 방법을 서술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치는 투자자의 분석에 따라 맞을 수도 혹은 틀릴 수도 있으며 시장이 동의했는지 여부는 중요치 않습니다. 내재 가치가 결정되면 그레이엄과 도드는 안전마진을 통해 매수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주가가 내재 가치 대비 큰 폭으로 할인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투자 방법은 가치 투자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레이엄과 도드의 제자들에게 모멘텀 투자는 단순 투기일 뿐이었습니다. 유명한 가치 투자자인 워렌 버핏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차트 투자자들의 방법인 가격과 거래량에 대한 연구에 대해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지난주와 그 전주의 가격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전체 사업체를 사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다음으로 거론되는 원인은 포트폴리오 이론과 효율적 시장 가설입니다. 1952년 포트폴리오 셀렉션이라는 논문에서 해리 마코이츠는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의 기본을 제시했습니다. 해당 이론의 가장 큰 의의는 분산 투자에 대한 수학적 공식을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분산 투자에 대한 개념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계량화된 적은 없었습니다. 효율적 시장 가설 하에서 실무자들은 위험과 수익이 최적화되는 포트폴리오를 도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자산 간의 비중 조절을 통해 효율적 투자선, 주어진 기대 수익률 하에서 가장 낮은 위험을 가진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무위험 자산에 대한 배분 비중을 변경함으로써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을 선형적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그래프에서처럼 위험 자산과 무위험 자산의 선형 결합, 자산 배분선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산 배분선과 효율적 투자선의 접점을 잇는 선을 자본시장선, CML이라고 부르며 이 접점이 샤프 지수가 최대가 되는 지점입니다.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에 따르면 모든 투자자들은 샤프 지수를 최대화시키기를 원하며 따라서 이러한 포트폴리오와 무위험 자산만을 구성해야 합니다. 무위험 자산의 비중을 늘릴수록 위험은 감소하며 레버리지를 사용할수록 위험은 증가합니다. 모든 투자자가 오직 한 가지 포트폴리오를 가진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시사점이 있습니다. 시장에서 투자 가능한 모든 자산을 고려할 때 모든 투자자는 동일한 상대 비율로 동일한 글로벌 자산 클래스 포트폴리오를 보유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투자자가 동일한 자산 구성을 시장 균형에서 보유하고 있다면 자산군의 가격과 수익률은 접선 포트폴리오의 자산 배분 비율이 위험 자산이 시장에 공급되는 비율과 일치하도록 조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접선 포트폴리오의 무위험 자산의 조합 이외의 것에 투자하는 것은 차선책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발견하에서 자산가격 결정 모형, CAPM이 도출되었습니다. 자산가격 결정 모형은 1961년부터 1966년까지 잭 트레이너, 윌리엄 샤프,
존 리트너, 젠 모신에 의해 개발되었습니다. 자산가격 결정 모형은 증권의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 단일 팩터 모형을 사용하였습니다. 증권의 기대 수익률은 무위험 수익률, 증권의 체계적 위험, 그리고 시장의 기대 수익률 간의 관계로 나타납니다. 그 외 팩터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것들은 불필요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1800년대부터 기원을 가지고 있는 효율적 시장 가설은 유진 파마의 1962년 박사 졸업 논문을 통해 개발되었습니다. 효율적 시장 가설에서 주가는 공개적으로 알려진 정보는 이미 모두 반영되어 주식은 언제나 공정한 가격에 거래된다고 주장합니다. 만일 주가가 공정한 가격보다 비싸게 혹은 싸게 거래될 수 없다면 투자자는 절대로 할인해서 구매하거나 프리미엄으로 팔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위험을 조정했을 때 시장을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기술적으로 보았을 때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과 효율적 시장 가설은 독립적인 이론입니다.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은 우리가 최적으로 행동하기를 원하며 그렇게 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합니다. 효율적 시장 가설은 최적의 행동조차도 캐펜과 같은 자산가격 결정 모형에 의해 예측된 수익률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마코이트 파마샤프는 모든 이러한 업적으로 노벨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 다른 원인은 기술적 분석에 대한 계속되는 회의론입니다. 기술적 분석은 미래의 수익을 예측하는데 과거의 시장 주가와 거래량을 이용하는 기법입니다. 기술적 분석의 분류는 매우 광범위합니다. 어떤 이는 가격 차트에서 패턴을 찾아내며 어떤 이는 지지선이나 저항선을 찾아냅니다. 다양한 지표가 계산되고 사용됩니다. 어떠한 기술적 분석가는 다우 이론이나 엘리퍼 파동 이론과 같은 기술을 따릅니다. 불행하게도 다양한 종류의 기술적 분석은 학문적으로는 분석이 어렵습니다. 분석의 종류가 다양하여 동일한 데이터를 가지고도 각각의 기술적 분석가는 정반대의 예측을 낼 수 있습니다. 1960년과 1970년 사이 효율적 시장 가설이 부상하는 시기에 학문에서 기술적 분석에 대한 연구는 심각하게 배척당했습니다. 모멘텀은 과거의 주가를 이용하므로 많은 실무자들이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동평균선과 같은 기법을 사용했으며 이는 기술적 분석의 형태로 간주되었습니다. 학문에서는 이러한 분야를 일축함에 따라 모멘텀 투자가 강화되어 왔습니다. 다음으로 계속적으로 진행된 가치에 관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자산가격 결정 모형, 효율적 시장 가설, 그리고 기술적 분석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펀더멘털의 투자에 대한 연구는 지속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치 투자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1977년 바수는 그의 연구에서 가치 투자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 연구에서 바수는 PER과 주식 수익률 간의 강한 관계를 발견하였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상대적으로 싼 주식이 비싼 주식보다 좋은 성과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은 이현열 퀀트님의 동의를 받아 블로그 포스팅을 기반으로 제작되었습니다.